자, 이렇게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상황은 더 꼬여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이준석 당시 대표가 같이 서초동 집으로 와서 그때 알게 됐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라고 합니까? 누구 쪽 사람인 게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냥 한 방에 제가 뒤집어 보자면요. 그래.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명쾌하게 해명하고자 했으면은 대통령도 여사도 만난 적 없고 이준석이 소개시켜줬고 그 뒤로 소통한 적 없다라고 했으면은 더 검증하기 깔끔했겠죠.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해명 요약을 해보면 명태균 씨를 자택에서 만난 건 2번. 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2번 다 여당 정치인과 동석을 했고 명태균 씨와는 별도의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저 2번의 만남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일단은 뭐 2번이 확실히 만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첫 만남 때 명태균 씨를 데려왔던 여당 고위 당직자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라는 거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지금 펄쩍 뛰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7월 초에 2021년 7월 초에 명태균 씨를 대통령의 자택에 데려가는 것은 본인이 아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건 맞지만 처음 소개한 것은 본인이 아니다. 이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누가 처음 명태균 씨를 대통령에게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몇 번 만났고 누굴 만났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제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대통령과 만났느냐 여부, 어떤 명태균 씨가 주장을 했고 그걸 받아들였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선거 치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데려오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데려오는 사람의 사회적 신용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태균 씨를 대통령실 후보 당시에 만났을 수 있죠. 만나보니까 사실 조금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했던 바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난 것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만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까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사실 명태균 씨에게 부탁을 했고 명태균 씨가 그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경위를 만났고 얼마나 만났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호기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사실 국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소개로 만났고 몇 번 만났는지는 지엽적인 부분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실제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오히려 더 핵심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거일 수는 있죠. 대통령실, 그냥 다른 곳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한 겁니다. 2차례 경선 전에 자택에 찾아와서 만난 게 모두 다 그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인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2번의 만남,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 2번의 만남 이외에 추가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굉장히 무게가 기울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이 뭔가 추가적인 입장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윤기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밝혀야 할 진실 중에 무거운 것은 맞으나 어쨌든 그것을 밝혀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상대로 뻔히 들통날 거짓말로 해명을 한다. 이것 역시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핵심은 이 3가지거든요. 2차례 만났다. 여당 정치인 소개로 만났다. 그다음에 자택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연락을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가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가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2차례 만난 것보다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도 그렇고 정황들을 봤을 때 뭐 5-6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택뿐만 아니라 뭐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2021년 7월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 와서 밥 먹자 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어떤 여당 정치인의 소개
통계로 알게 됐다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상당히 사실관계가 좀 달라 보이고 명태균 씨가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집 구조도 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부부의 그 자택을 알고 있고 뭐 대여섯 번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질 진실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 대통령실의 해명에서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중요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서 따져봐야 할 지점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언론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주장을 놓고 보더라도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들이 현실화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최재형 의원을 당시에 국무총리로 기용하라고 건의했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총리 안 됐잖아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영선 전 의원은 어쨌든 칼같이 컷오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명태균 씨의 말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확인된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